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주식시장 폭락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전일보다 500원이 하락한 78,8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보다 200원이 하락한 72,9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00원 정도 빠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2,000원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이버는 전 거래일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4차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던 세계 여러 나라는 거리두기를 재시행하고 국경 봉쇄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11만 8천 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요. 6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0명에 그치던 확진자 수도 5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자 수 5천만 명을 돌파한 불명예의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5천 명 이하로 줄었던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수는 5,140명으로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5,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규제를 풀고 자유의 날을 선포를 했던 영국에서도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에서도 이날 1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5월 중순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23일에 7,3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24일에는 이보다도 많은 7,900명이 나와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남아에 현지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는 다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시행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육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하는 한편 유럽 각국의 여행 제한 해제 요청에도 여전히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과 기저질환 등의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 위주로 부스터샷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 4차 팬데믹에 진입을 했다고 선언을 했고요. 프랑스 의회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등의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백신 미접종자의 여가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해제가 됐던 재택근무 권고를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폭증하는 감염자 수에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확진자 주요 발생지인
하노이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횡보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경계감을 높이는 이벤트들이 매우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에 미국에서는 7월 FOMC가 열리고요. 29일에는 미국의 2,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등도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낮아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대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FOMC는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확산 변수가 부각되고 있어서 테이퍼링이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 유로존에서 2,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그 결과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만큼 향후 방향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이벤트들과 델타 변이 확산세 등의 영향으로 2,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댄 주가 상승 탄력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피크아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반응은 미지근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7월 FOMC와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와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가 주가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선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 풍선이 한번 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 풍선이 터지는 시점은 다소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기 전에 한 번 더 자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은 엄청 풀려 있지만 동남아 쪽에 공급 사이드가 무너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풍선이 터진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모아가는 계기로 가져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풍선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터진다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예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의 의견을 참고하여 삼성전자 투자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주식시장 폭락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